네, 오늘 아침마당 여러분 수요일 2부 우리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요즘에 날씨가 계속 더워요. 오늘 비가 올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더니 그러니까 다시 또 비가 그립네요. 네, 아침에 운동하는데 구름이 막 끼길래 비가 올려나 보다. 막 아침에 그랬더니. 운동하세요? 예. 무지부지하시네. 예, 좀 걷고 또 그래요, 자전거도 참 타고 좋은 해요. 것 같아요. 네. 아침이 제일 좋죠. 좀 선선해요. 그래도. 그쵸? 예.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콩마트 가갖고 군고구마 있죠. 네. 그거를 먹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드네요. 일단 먹는 걸 그쵸? 제외하면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름에는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들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청자 여러분이. 아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더울 때 잘 먹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렇죠. 네. 자, 오늘 원장님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저희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요즘에는 그 히트, 열에 의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 무슨 뭐 열로 사람이 죽고 뭐 많은 병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 네. 뭐 다 어딜 가나 다 에어컨디셔닝인데. 특히 미국은 그쵸? 에어컨이 아주 잘 돼 있어서요. 그래도 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300몇 명씩 나와요. 네. 그리고 달라스에서도 꽤 나오고요. 특히 여긴 더운 곳이라 그렇죠. 좀 예, 심한 것 그래서 같아요. 늘 더운 곳에서는 그래도 좀 더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더워지는 장소에서는 더 열사병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북쪽도 춥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저도 좀 한 7년 살아보니까 그쵸. 여름에 만만치 않게 뜨거워요. 그렇죠. 제가 시카고에서 수련 일을 할 때 네. 그 해는 유별나게 추웠어요, 겨울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은 유별나게 더웠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당직을 할 때 정신 없잖아요. 수련회 때 당직하는데 해필이면 제가 가장 더운 날 당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열사병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예, 그 히스트로크라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근데 그날 뭐 계속 오시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보니까 이미 사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게 뭐 death on arrival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이 열로 인해서 사망을 하셔서 오시고 그날은 뭐 응급시도 다 10,000원이고 뭐 병신도 10,000원이라서 그 복도에다가 네. 복도에 환자들을 냉겨고 와서 쫙 눕혀놓고 정말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냥 평상시 이렇게 책으로 배우고 그럴 때는 열사병, 뭐 일사병, 뭐 히스트로크 이러면서 배우는데 직접 눈으로 그 많은 환자들이 복도에 이렇게 그냥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날 진짜 하루 종일 밤새 화장실 한번 못 가고 단 한 번의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열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그쵸. 거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조금 전에 저기 원장님께서 일사병, 뭐 열사병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저희 보통 사람들은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그쵸. 너무 헷갈리죠. 말도 네. 일사병, 열사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exhaustion하고 히스트로크예요. 우리가 네. 왜 중풍이라 그러죠. 스트로크. 네네. 그만큼 열에 의한 중풍이다 이런 말로 열사병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한국말로. 증세가 심하고 훨씬 위험한 심하죠. 단계죠. 예, 그래서 일사병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장시간에 뜨거운 데서 노출돼 갖고 뭐 조금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뭐 피곤하고 뭐 땀이 많이 나고 한 체온이 39도 정도 좀 올라가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일사병이에요. 네. 일사병이면 그냥 차원대 옮기셔서 물 많이 마시고 좀 쉬시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되면 근육에 그 크램이 와요. 그냥 근육이 그냥 마비가 빡빡하게 돼요. 와갖고 막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심하게 좀 구역질이 나고 네. 막 이제 좀 어지럽고 뭐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남자 환자분이 한 50대 가량 되시는 분인데 네.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네. 정신이 혼미하고 막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속이 느글거리고
그래서 막 머리가 핑핑 돌고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들이 911에 연락을 했대요. 너무 네네. 심해갖고 네. 뭐 물을 마실 뭐 수도 바깥에 없이. 외부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외부에 계셨어요. 외부에 외부에 계셨던 조금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패라메딕이 왔죠. 구급대가 와갖고 바로 그 저기 능계를 집어넣으니까 괜찮아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급실까지는 안 가고 파라메딕이 능계 다 맞고 나니까 다 좋아지셔서 네. 저한테 오신 거예요. 혹시 당뇨가 생겨서 혈당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됐나. 근데 보니까 당뇨는 하나도 없으시고 예. 그래서 그 구급차 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상황을 물어봤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심한 열사병이었던 거, 일사병이었던 거, 열사병까지는 안 가고. 네네. 예.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열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다고 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분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냉커피를 한 5잔 정도 마시고 예. 물은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냉커피를 마시니까 자기는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커피는 캐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물이 2잔이 손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로 채워주시지 안 하고 이제 커피로 마시니까 이게 수분 섭취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장시간 더운데 노출이 되시니까 일사병이 오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도 그분은 현명하게 빨리 구급대를 전화를 부르셨어요? 연락을 해갖고 네. 이게 이제 더 심해지는 거는 막았던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쵸. 외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쵸. 주요한 이 그 경계 대상이 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골프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운동하시고 테니스 네네, 하시고 테니스 치시고. 예, 뭐 이런 분들도 그 시간이요 그렇게 이제 장시간을 요하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물을 많이 못 마셔 주셨다든지 뭐 이렇게 밥을 많이 안 드셨다든지 좀 아니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뭐 네. 혈압약에 네네. 이뇨제에 뭐 이런 걸 예.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평상시에 이 몸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가 아니면 이제 햇빛을 쪼이게 되면. 이렇게 인뇨제 같은 게 많이 먹는 분들이라든지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네들 네. 뭐 약 많이 드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목마른 느낌이 훨씬 적게 생겨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몸은 탈수가 돼 있는데도 못 물이 먹고 느끼시는군요. 싶지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물 먹기를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네. 드실수록. 네. 그러다가 보면 하루 종일 물 한 컵 안 먹고 계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약은 드시잖아요. 약을 드시니까 혈압약에 이뇨제도 많이 포함돼 있고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몸의 시상하부라는 뇌 구조에 네. 그 우리가 더우면 땀을 나게 해갖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 기능이 점점 좀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체온을 빨리빨리 조절을 못 해주니까 더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겠군요. 또 어린애들. 네. 어린애들은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안 마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걔네들도 요새 맨날 이렇게 이온 음료 뭐 예, 이런 걸 예.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차에 내버려 두고 밖에 오, 나갔다가 네. 아이가 죽었다. 그러게요. 예,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 어린 아이를 차 안에 놔두고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갔다가 오셔도 얼마 안 있으면 걔는 열사병에 걸려요. 아, 그렇겠어요. 예. 요즘에 너무 뜨거워요. 네, 정말 그래서 차가. 이제 한 해에 엄마가 아이를 차 안에 놓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죽은 아이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이제 보통 엄마로 생각하기엔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리나 차 안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내버려 두고 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전에 저 주변에 있던 분 경험담인데요. 예. 그렇게 더운 여름에 밖에 나오셨다가 예. 집에 들어와서 막 찬 예. 얼음물을 예. 막 벌컥벌컥 드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열에 노출돼 갖고 뭐 좀 어지럽다, 구역질이 난다. 네. 그런데 이제 물을 이렇게 토가한다라든지 이러면 물을 안 마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일단은 차가운 물로 예.
이렇게 차가운 수건이나 뭐 에어컨을 빨리 틀어놓고 차갑게 예. 몸을 식혀주는 예, 것이. 몸을 식혀주고요. 그 정도 뭐 속이 느글거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찬물로 천천히 먹어주는 것도 괜찮죠. 네네. 근데 너무 갑자기 더웠다가 찬 게 들어가면 심장에 이렇게 무리가 마비가 되겠어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심장에 무리가 가갖고 더군다나 중년 남자분들.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갑자기 또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아, 참 이 날씨가 뜨겁다 보면 이 그쵸. 사람이 정말 예. 답답하고 힘들어지니까 이 몸도 참 우리는 의식하지만 이 몸은 예. 또 얼마나 또 힘들까요? 그렇죠. 부대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사병이다, 열사병이다 아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언제 그 구급차를 불러야 되냐 그러면 열이 몸이 굉장히 뜨거운데 땀이 안 날 때. 네. 예, 여기가 지금 조금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땀을 예, 흘리잖아요. 예, 이거는 예. 제 몸에서 열을 식혀주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체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한 이제 40도. 예. 그러니까 이제 화실은 한 100몇 도 정도, 102도 정도 올라가고 만져보면 몸은 뜨거운데 이렇게 땀이 하나도 안 나서 건조할 때. 예.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해요. 그렇군요. 예, 열이 나면 땀이 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열이 나는데 땀이 안 난다. 그게 이제 꼭 열사병이 아니고 감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예, 애가 막 감기가 이제 들어갔고 막 열이 굉장히 나잖아요. 근데 땀은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건조한 거예요, 피부가. 네네. 그러면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훨씬 더. 예. 네, 뭔가 더 몸이 펑션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그쵸. 신호네요. 그러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서. 네.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조절을 못 해주니까 그 열만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뇌도 그냥 삶아지고 네. 장기도 삶아져서 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열사병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열사병이 걸리신 분들은 50%에서 90%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물 좀 잘 마셔주시고 예. 너무 이렇게 더운데 장기간 안 계시면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여튼 땀이 안 나고 이렇게 예. 만져봐서 뜨겁고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몽롱하다. 그러면 기체 없이 바로 병원으로. 예, 네. 그냥 본인이 운전해주기까지도 안 돼요. 예, 예. 그때는 바로 구급차를 부르면 구급차가 오면 바로 거기 링게르를 들어가야 예. 되니까 네. 찬 액체로 이렇게 빨리 혈관을 순환시키는 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너무나 흔하게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이 조회 시간 예. 월요일이면은 운동장 조회가 있잖아요. 한 그쵸. 번씩. 예전에 그러면은 있었죠. 네, 그 전교생이 그쵸. 뜨거운 떼약볕에서 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질어질해질 때까지 교장님의 훈화 말씀을 듣던 그쵸.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예,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한국은 모르겠는데요. 예. 미국은 확실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그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학생, 두 학생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쓰러지고 뭐 실려가는 애들도 심할 예. 때 있었고요. 예.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다고 하시고 그쵸. 네, 훈련 예. 받다가요. 예. 아마 지금은 또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같으면 지붕 작업하시는 분들, 그쵸. 야외에서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 그쵸. 또 컨스트럭션 업자들 이런 그쵸. 분들 좀 많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때 이렇게 냉커피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레드불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죠. 예, 에너지 아니면 드링크. 뭐 코카콜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아니고 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캐핀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레드불을 하나 드시더라도 물은 다시 또 챙겨 드셔야 되고. 네,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아침을 잘 드셔서 예. 특히 여름에 더 좋은 게 뭐 아보가도 같은 음식들 있죠. 우리한테는 네. 좀 생소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 그렇군요. 패치라 그러죠. 네. 아보가도나 그 올리브유나 뭐 아니면 알몬드유도 있고 또 갑자기 코코넛 오일. 네. 예,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갈씩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네. 훨씬 더 좋아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빈속에 그냥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뭐 정 바쁘시다 그러면 알몬드 몇 개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이라도 한 숟갈 떠 드시고 네. 그렇게 밖에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환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열사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일사병이죠. 예, 일사로. 예, 일사병으로 이렇게 열에 대해서 한 번은 오셨는데
그냥 몸이 그냥 피곤하다고 오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탈수가 됐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피스에서 네. 일하시는 분인데 I don't feel good 그러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만 심장이 한 105 정도 뛰고요. 네. 보통 우리 심장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70번, 80번 정도 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심장이 많이 뛰어요. 아, 그렇군요. 많이 뛰어줘갖고 빨리 채워주려고 없는 거. 그래서 심장도 많이 뛰고 혈압도 뚝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탈수에 약간 히트 익조션이 온 것 같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오피스 안에 있고 뭐 오피스에서 물도 먹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커피 마시고 뭐 티 마시고 뭐 콜라 마시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탈수가 오신 분들이 오늘 예. 원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저도 예. 인상 깊은 게 예. 커피 마시면은 그 당연히 물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또 음료수들 보통 또 미국 분들이 음료수를 예. 많이 들고 그렇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요새는 레드불을 정말 많이 갖고 다니시거든요. 예. 많이들 근데 그 안에 드시는데. 캐핀이 엄청 많아갖고 이제 그렇게 레드불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고 햇볕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네. 이렇게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또 뭐 집에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예. 그런 여름에 이 더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거 외에도 좀 드실 만한 또 자연적인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요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왜 네. 열은 열로 다스린다고 여름에 이렇게 닭푹 삶은 삼계탕도 많이 드시고 뭐 보신하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여름일수록 단백질하고 비타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내가 약으로 먹으니까 나는 충분히 비타민을 섭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비타민은 확실히 비타민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 랩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랩에서 다 만들어 갖고 집어넣은 건데 이게 우리 위장에서는 그거를 흡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효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 먹는 비타민이 전부 다 내 몸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비타민을 자연이 섭취를 아니라 자연 해주셔야. 음식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C가 하루 필요한 일정량의 비타민 C가 파프리카 하나면 돼요. 예. 아니면 키위 2개면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비타민 C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도 또 무지 중요한데 이거는 돼지고기 안에 많아요. 네. 고기 안에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고기 안에는 네, 단백질하고 비타민하고 상관없을 것 그쵸? 같은. 네. 단백질하고 그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름기하고. 근데 우리가 먹는 육류 안에는 굉장히 양질의 비타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돼지고기에서 먹고 소화를 시킨 거는 그 안에 비타민도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얼을 보면 뭐 그 안에 뭐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잔뜩 적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비타민 이온 음료도 많고 예. 그렇게 정말로 그 비타민을 우리가 다 먹었다 그러면 우린 비타민 중독성에 걸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경우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것만 우리 옛날에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이 소화가 됐다는 말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영양분이 다 분리가 돼갖고 피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우리는 피로 보내야지만이 그 영양분을 온몸으로 골고루 보내줘서 몸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일, 야채, 뭐 단백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드시는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하시고 물 많이 드셔서 이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윤진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